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썸머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저는 회사 쉬는 날이에요. 오늘 또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처리해야 할 서류가 엄청 밀려있어요. 과장 이만큼 못해서 약간 서류의 나라예요. 뭔가 한 개 하려고 하면 서류 작성하는데 진짜 일주일 걸리고 서류 확인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이만큼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금요일인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좋은 정보라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페이책이에요. 네, 앞에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인턴 할 때는 제가 항상 페이책을 이렇게 페이퍼로 받았어요. 이걸 체크라고 하죠. 체크로 받았는데 얘는 그냥 체크로 받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풀타임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은행 계좌에 넣는 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 페이책은 꼭 체크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랑 이런 거를 좀 베리파이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페이책인데 여태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못 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체이스뱅크에 가가지고 페이책을 디퍼짓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해결해야 될 거는 제가 오늘 이 회사에 들려야 합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가 지정한 연금 대책 회사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연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회사가 지정해준 회사와 노후연금을 들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냐, 자금 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401k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직장인들이 노후 대책 연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 들어가자마자 401k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 401k 가입하려면 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한 달 후부터 스타트가 가능했어요. 401k 넣어서 연금 대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IRA 계좌 개설이에요. 이것도 약간 연금 대책의 한 부분인데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IRA를 통해서 누구나 다 주식을 하면 텍스 절감이 너무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딱 6,000불까지만 주식 투자가 가능해요. 저희 회사가 맺어져 있는 이 회사에서 IRA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저도 본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회사를 방문을 해야 돼요. 평일에는 방문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5시에 닫습니다. 오늘 꼭 방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많은 서류가 있는 것들 지금 서류가 엄청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OPT 비자 카드예요. EAD 카드라고 하는데 이 EAD 카드가 없으면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회사는 6월달에 입사였는데 EAD 카드를 받지 못해서 7월에 입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 제가 잘못된 EAD 카드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 EAD 카드 같은 경우, OPT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다음에 7월 1일까지 1년의 기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15일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받아야 해요. 왜냐면 이 EAD 카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이 기간대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바꿔야 하는데 사용되는 서류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 하나를 더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 작성을 하고 보내야 돼요. 이렇게 서류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못해서 보내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빨리 서류를 하나 더 작성을 하고 지금 EAD 카드 보내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썸머 프라이데이는 오늘은 약간 서류에 치이는 날이에요. 미국 사시는 분들이면 이 서류 전쟁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빨리 이걸 작성을 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리 갑시다. 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the
paintings, I'll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in my eyes. 저는 지금 이제 USPS에 가서 서류를 보낼 겁니다. 보다 지금 다 5시까지여가지고 지금 빨리 달려가서 제출을 해야 돼요. Don't stop looking at me. I know you don't care as much as I do, but I'm just content with me next to you. Let's go to an art museum, I'll explain it at the coffee shop. I know you don't get it, but there's no need to fret it. It's like a gift, it's about the thought. Monet might be too much, and Van Gogh might take a while. But thank you for coming. I know that you're trying to do anything to make me smile. But there's no need to fret it. It's like a gift, it's about the thought. Monet might be too much, and Van Gogh might take a while. But thank you for coming, and thank you for trying to do anything to make me smile. Where on earth do they keep him anyway? The Bridgerton girl is the incomparable of the season. You wish to follow your heart, and I wish to nurture my mind. Let us leave it there. Can you at least try to understand? You... Black now, white faces like villains. You can't kill it unless you do. Ask Lady Goose.
심리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아마 우울감일 거예요.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의학적 용어로는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장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요 우울장애도 있고, 지속성 우울장애도 있고, 월경전기 불쾌장애도 있고,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진단 기준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단 기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혹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우울증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가지 항목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5개 이상이 포함되셔야 돼요.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번이랑 2번 중에 무조건 하나는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1번, 하루 중에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이게 주관적으로도 느끼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우울감이 관찰이 돼야 됩니다. 우울감이라는 거는 뭐 슬픔, 절망감, 고독감, 허무함, 이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된다는 거는 이제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할 거는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울한 느낌이 아니라 분노나 짜증처럼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다. 성인이랑 청소년 아동들이랑. 2번째,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일상의 활동에 대한 즐거움이나 흥미가 뚜렷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지금 말씀드린 1번, 2번 둘 중에 한 가지는 포함이 되셔야 돼요. 3번째,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데 체중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뚜렷하게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아니면 식욕이 확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욕이 막 증가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4번째, 거의 매일 불면이나 가다수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면이라는 거는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잤는데 자꾸 깬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잠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서 학교나 직장에 이렇게 지각을 한다거나 그냥 안 가게 돼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상담에 왔을 때 제가 들어봤을 때 우울한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항상 체크해보는 게 요거 2개예요.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자는 거. 5번째, 거의 매일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이 나타납니다. 정신운동 초조라는 거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거, 느낌이. 그리고 정신운동 지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이 돼야 됩니다. 6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그러니까 항상 활력이 없고 되게 피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수준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7. 거의 매일 무가치감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굉장히 자기가 쓸모없다는 느낌, 무능력하다는 느낌, 그 존재 의미가 없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뭐를 하려고 해도 되게 자신감이 이제 결여되고 최악이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그러니까 상담사가 느끼기에 이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자기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과한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일상 전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죄책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뭐 이렇게 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겠죠. 8번.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입니다. 우울하면은 집중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와서 보고하시는 증상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책은 펴고 있는데 계속 같은 페이지를 펴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방금 이거를 하기로 이제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나와서 바로 까먹는다든지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주의 집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책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업무나 이런 것들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집중하거나 사고하는데 좀 이게 느리게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9번째.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시도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에서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울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이 아주 적지는 않으세요.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게 우울장애거든요. 아마 그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울증이랑 그 자살이랑 그 상관이 되게 높아요. 우울하다 보면은 이제 사고가 이렇게 되거든요. 터널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에 꽂혀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시각들을 잘 못 보게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심리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다 보면은 쉽게 그게 다른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 쉽게 위로 올라올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뭐 완전히 의지의 문제고 본인이 나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되게 가벼이 여기시고 그냥 뭐 내가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단 더 진행되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으로 오시는 내담자들 분들 중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자살에도 단계가 있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시고 시도를 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자살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위험도에 맞춰서 이제 심리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약물치료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9가지 중에 내가 5개 이상이 포함되고 지금 2주 이상이 지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울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거 플러스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자꾸 뭐 지각을 한다거나 학교에 나가지 못해서 학고를 받는다거나 학점이 떨어진다거나 생활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되게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주요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살펴보았어요. 아, 내가 좀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갑자기 친구한테 가서 너 우울증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다음에 또 우울한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바로 찍어 올릴 거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고 또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로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서 시력 체크에 대한 영상이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고 반응이 좋아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해 볼 수 있는 눈 검사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본인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도 더 많이 사용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주로 사용하는 눈을 주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보는 테스트를 우이안 테스트라고 해요. 그럼 우이안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이안 테스트는 정면에 어떤 물체나 그림, 글자를 하나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두 손을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 물체나 그림, 글자가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게 쭉 뻗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을 감아보세요. 한쪽 눈이 뜨고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안에 글자가 들어있다면 뜨고 있는 눈이 우이안이에요. 우이안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시력검사 마지막 단계에서 양쪽 눈의 밸런스를 맞추는 양안균형 검사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예요. 주로 사용하는 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야 조금 더 편안하게 안경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은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안 균형을 맞출 때 우이안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처방하는 것이 시력 검사의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이안 테스트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주시안은 오른쪽 눈이신가요? 왼쪽 눈이신가요?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눈의 주시안은 오른쪽 눈이구나, 왼쪽 눈이구나, 나는 오른쪽 눈을 더 많이 사용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보시고 삼각형 만들어 볼까요? 자, 저 조명을 삼각형 안에 좀 넣어보세요.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 있나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들어가 있다고죠? 네. 그러면 병순쌤의 우이안은 왼쪽이에요. 왼손 들어보세요. 네. 병순쌤의 우이안은 왼쪽입니다. 안녕, 여행자 메일. 아, 창피해. 사파에서의 일제. 오늘은 어제 못 간 신짜이 마을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시, 아니다, 2시, 오후 2시. 원래는 조금 일찍 가려고 했는데, 고사파 호스텔 그 식당 뷰가 너무 좋아서. 요것만 따라서 쭉 가면은 이제 신짜이 마을이 나올 거예요. 나와야 할 텐데. 메이비? 나오겠죠? 드디어 신짜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이 저밖에 없어요.
그나저나 저는 이제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는데 또 산마을이라 해가 빨리 질 것 같은데 가는데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배고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파. 여기는 식당이 없어요. 저도 오토바이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커피를 한 잔 더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나는 오토바이 안 탈 거야. 안 타. 아니야, 탈걸 그랬어. 아까 탔어야 됐어. 탔어야 됐어. 드디어 터프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와우. 볶음밥.